자, 이번 주는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명절 연휴가 한번 끼면서 텀이 한 텀 더 밀려나가지고 정말 간만에 다시 또 손에 되는 제품이 됐군요. 남은 분량을 보니까 이번 주 하면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이 프랑키의 이제 다리 부분 하고 이제 캐터펄트 그 부분하고 뭐 좀만 더 하면은 마무리는 되는 것 같아요. 고지가 멀지 않았다. 그런 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커는 나중에 붙이는 걸 고려하고 진행을 일단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잠깐, 다리까지 진행을 했구나. 어느 정도 다리까지 했었구나. 얘까지 접혀있는 다리를 하고 이제 이거를 몸체에다가 짜작짜작 끼우는 순서였구나. 자, 이 녀석은 이번 주에 끝날 겁니다. 이번 시간으로 끝을 봅시다. 리뷰는 좀 더 걸리겠지만 조립은 일단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조립입니다. 추석 연휴가 한번 껴서 텀이 상당히 길게 벌어졌는데 알람이 또 일을 안 합니까? 요즘 알람이 말을 듣질 않아요. 얘가 이걸 씌워줘야 되는 것 같은데 메가미 디바이스요. 메가미 디바이스 이름만 들어서 정확히 뭔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응? 포함과의 상위 호환이야? 그런 게 있었어? 있다면은 뭐 못할 거야 없죠. 있다면 못할 거는 없습니다.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얘도 위아래가 있는가? 어디 보자. 반대인가? (1.5보) 3장 픽업 돌렸는데 임페르노가 안 나왔습니다. 무사시는 어차피 기대를 안 했고 노린다면 임페르노 했는데 임페르노가 안 나왔습니다. 삼성 그 랜서만 나왔고 절묘하게 비껴갔습니다. 얘를 올려놓고 전에 만든 앞부분을 띄우고 선행굿즈 예약 판매하는 거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거기에 융통을 할 자금이 없습니다. 거기에 융통을 할 자금이 없습니다. 선행 판매란 나에겐 의미가 없지. 그리고 아크릴 참 같은 거는 솔직히 캐릭터 상품이라는 게 어차피 대부분 뭐시기야 그거. 잠깐, 왜 꼽혀 있는 게 왜 얘는 또 반대냐? 잠깐, 이 녀석이 반대로 꼽힌 것 같아. 애초에 캐릭터 상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를 보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무작정 이제 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실용성을 겸비한 물건이면 모를까. 그래서 그거는 굳이 안 살 것 같은 느낌? 돈이 있어도. 돌리는데 나오라는 임페르노는 안 나오고 무사시가 나왔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임페르노는 상시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상시면.
건프라 엑스포요. 아직 모릅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지. 이게 방향이 있는 건가? 이게 이거랑 요거랑 맞춰보니까 또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다리를 잘못 접었나? 이렇게 끼우면은 안 맞고 다리가 반대로 됐나? 길고 작고 다리 부분부터 반대로 꼽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 다리가 반대로 꼽혀 있었구나. 실은 나중에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그 이유가 실 붙이는데 얘네들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요. 원피스 이쪽 프라들은 실 양이 많다 보니까 저같이 이게 만들면서 실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나중에 그냥 따로 붙이고, 그래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조립을 할 때는 그냥 조립만 하는 형태로. 비껴날 거면 이제 무사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무사시도 아니었고 알테라가 나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돌렸는데 금색이 뜹니다. 오! 하고 봤는데 세이버입니다. 오! 무사시인가? 하고 봤는데 알테라가 나왔습니다. 야, 참 어떻게 그렇게 픽업을 뚫고서 뜬금없이 또 튀어나오는지. 아무튼 참 잘 비껴가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요즘 들어 점점 이 픽업 비껴나가는 게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진짜 금태 세이버 떴길래 아 그래도 본 계정에 드디어 이제 무사시가 했는데 알테라. 뭐 지금 본 계정에는 대군 세이버가 5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까? 저로서는 분명히 반겨야 될 서번트인데 왜 그렇게 지금 오셔갖고. 피규어라이즈 메카닉스는 나오고 있죠 이미. 이전부터.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고 리뷰를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제품 라인업은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 계정이나 부계정이나 양쪽 모두 지금 불약해는 안 튀어나오네요. 불약해는 안 튀어나왔고, 그래서 어쌔신은 튀어나왔습니다. 저번에. 아무튼 이번에 알테라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대군 5성 세이버가 갖춰졌다라는 구색은 맞췄는데, 아 바랬던 거는 그쪽이 아니란 말이지. 불야성의 캐스터는 정말 개편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마 요번에 행사 때 아마 딜라이트 담당자 만나면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불야성 캐스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건담 브레이커 3 엔딩 봤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엔딩 보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죠. 알렉스의 지엔소드 3 좋아? 알렉스가 좋아? 알렉스? 트리스탄. 그리고 요것을 캐터필러를 연결을 시켜보자. 일러스트는 파르바티부터 많죠. 나이팅게일 좀 어떻게 좀 안되나? 진짜 수중에 없지만 야 나이팅게일도 좀 해줬으면. 나이팅게일 일러도 지금 심각하던데 확실히. 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예장 일러보다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예, 흑밥이 더 세긴 합니다. 예, 확실히 흑밥이 좋긴 한데 그래도 5성 대군 세이버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올 건 아니었어. 이 판은 지금 궁극 쓰고 있죠. 이전에는 금딱지랑 같이 썼는데 요거는 그냥 궁극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페르노는 놓쳤는데 사실상 뭐 상시라고 하니까 예, 무사시가 이제 픽업이 비껴나간 게 좀 그렇긴 한데 알테라가 튀어나오면서 상시니까 뭐 언젠가는 나오겠죠. 5성도 아니고 4성이니까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패거도 아마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뜯어가지고 일러를 수정할 수 있었다 그랬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수정하지 않았을까. 게임하면서 나이팅 갖고 계신 분들은 나이팅게일이면 충분히 그럴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나온 애들 다 제리 많은데 신규 재료 또 필요하죠. 아, 또 파밍이 귀찮아졌는데. 이제 또 좀 있으면은 이번 달 말이면 또 그 할로윈을 하겠죠. 새로운 할로윈. 이번 할로윈에는 과연 또 무엇이 튀어나올지. 바토리 마지막인데 이번에 무슨 바토리가 튀어나올지. 캐터펄트를 그러니까 슬슬 좀 정보를 좀 미리 좀 풀어줘야 대비를 좀 하지. 이거? 그냥 쑥 빠져나갔네? 바토리가 캐스터 나왔고 랜서 나왔고 세이버가 나왔는데 과연 이번엔 무엇으로 튀어나올지. 배포캐이기 때문에 또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라이더는 이미 저번에 나왔으니까 또 안 겹쳐 나올 것 같고 배포 어쌔신은 스카자 있고 어쌔신 그거 시키 빼더라도 아처? HG 기체가 게임상에서 피지 크기 기체를 이긴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절만 집요하게 노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동성 빠르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밸런싱을 잡아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밸런싱이 있다 그러면 기동력 살려갖고 짜바짜바 하면 되지 않을까? 관절만 집요하게 노리면 충분히 빌파스럽게. 아처바토리 할로윈이었으니까 이번에 컨셉이 또 뭐로 나오려나? 궁금하니까 좀 빨리 정보를 풀어줬으면. 어벤져. 신규 클래스는 만들면 뭐해, 애들이 못 나오는 걸. 얼터에고도 그렇고 문캔서는 더하고 그쪽으로 좀 안 나오나? 이번에? 문캔서 정도는 좀 추가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이제 어벤져가 상대 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져서 문캔서 정도는 좀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타카오 중사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알람이 안 떴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약 14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번 배포가 이게 컨셉이랑 이런 거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문캔서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어벤져 상대하기 힘들어. 좀 이제 상성치기 좀 합시다. 이제 얼터에고야 이제 상성 자체가 원래 광범위한 케이스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어벤져는 좀
그러니까 BB 전용 클래스라는 것이 이제 한계인데, 키아라의 건으로 보아하건대 페그오에도 불가능이란 없어 보입니다. 키아라가 얼터액으로 소환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불가능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해요. BB가 또 뭐 샤바샤바 해갖고 이벤트성으로 또 풀린다든지.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아, 근데 진짜 문캔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요즘 들어 또 절실하게 느껴지긴 해요. 예. 어벤져 상대하기 이제 상성치기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버서커는 어벤져에게 딜이 잘 들어가지만 반대로 맞으면은 또 죽잖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버서커 쪽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얼터저 사복 영리제림 1러는 공개했더만 전신 1러 둘 다 있는데 영리제림 진짜 나오면 나이스. 어벤져 역상성을 하나 또 만들자 그러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이제 또 클래스가 지금도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더 복잡해집니다. 클라요 그러면. 이미 기존 클래스 상승 관계에서 얼터에고랑 문캔서가 끼어 들어갔고 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가면 사람들 이해시키는데 또 힘들어지는데, 여러모로 참 난감합니다. 이런저런 점에서. 키요히메도 연기젤이 요번에 또 새로운 복장 또 아주 이쁘게 나와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던데, 뭐 사실상 새로운 그냥 기모노 복장이었지만 좀 한정적인 애들 말고 나와있던 애들 중에도 좀 영리제림을 좀 할 수 있는 애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치. 거진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가 지렸노. 파르바티 형. 파르바티가 한 건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제 그런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를 탔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진짜 영이제림을 마슈 때 한번 성공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이제 슬슬 이벤트 때마다 하나씩 푸는 입장으로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파르바티는 좀 예외이긴 했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으로 좀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거기 게임에 등장하는 서번트가 몇 채인데 거기에 이제 기본 복장 외에도 좀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복장 형태 컨셉. 그러니까 이레라 딜라이트 붕괴요. 간간히 돌려보고 있습니다. 뭐 게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저는 마우스란다. 핸드폰 모바일 게임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움직여야 되는 이 조이패드 스타일의 그 컨트롤 허벌나게 못합니다. 특히 방향 감각이 거기 방향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거기에다가 붕괴 특유의 이 시점 처리 때문에 얻어맞을 거 엄청 얻어맞고 피해야 되는 타이밍 자꾸 놓치고, 아무튼 그래픽은 솔직히 모바일 게임 치곤 상당히 잘 나왔죠. 클로저스를 모바일 게임인데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고, 사실 그래픽을 잘 뽑긴 했습니다. 중국 게임인데 음성은 또 1어 더빙, 참 재밌는 조합이야.
요즘 들어 참 그 조합이 참 독특한 것 같아. 중국 게임의 한글 서비스의 음성은 1어 조합. 모초에서는 그래갖고 3개국이 하나가 되는 위아더 원이라고 하던데 아주 그냥 3개국이 하나가 되는. 반대쪽 파츠는 저번에 실수로 다른 파츠 때다가 떼버렸구나. 어디 갔는지 또 한참 찾았네. 클로저스는 바이올렛 암광 맞춰놓고 또 접었습니다. 이게 다키릭 증후군의 또 폐해 중 하나인데,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금방 식어요. 게임에 대한 그게 금방 식어요. 애미야 캐릭이 작아.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파밍도 이제 막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애미야 캐릭이 작아. 그래서 접었다가 뭐라고 암광이 나온다고 봤는데 어머 이건 해야 돼. 그래서 맞춰놓고 좀 즐기다가 다시 식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전선으로 손을 댔지. 그렇게 소녀전선에 손을 대고 한참 돌린가 싶더니 제조에서 원하는 애들은 나오지를 않아. 자원은 쭉쭉 나가. 또 슬슬 또 짜게 씻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붕괴가 나왔죠. 너무 짜. 과연 붕괴는 나에게 얼마나 모티베이션을 계속 유지하게 될지. 어디 보자. 얘를 요렇코롱 뷰라고? 뭐야? 끼운 게 이게 맞아? 홈이 이게 맞나? 이렇게 끼우는 것이 맞나? 그림 설명이 참 묘하네. 뒷바퀴는 여기가 맞고 앞바퀴가 이래갖고 원래 이렇게야? 뭔가 끼워지는 느낌이 묘한데? 원래 이렇게 헐거운 느낌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지금 바퀴가 얘가 내려가면 걸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모양이 뭔가 이상한데? 요렇게? 그리고 뒤에 보여주는 거는 합체 변형 이야기고, 그러네요. 탱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좀 남았네. 무기 만들어야지. 뭐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클로저스는 하다가 보니까 허탈감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후발주자들을 위해서 템파밍에 대한 개선을 한다라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엘소드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게 아차 하면은 그 순간 이게 박탈감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여태까지 여기에 투자했던 시간은 뭐가 되는 건지 같은 이 느낌이 오는데 클로저스가 왔어요. 갔어. 키우다 만 세알을 보니까 한숨 나온다. 지금 새로 키워지는 애들은 장비를 그냥 알아서 제공하니까 그냥 부담없이 쭉쭉쭉 가는데 얘는 어중간하게 멈춰갖고 이도저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꼴을 보면은 한숨 나옵니다. 근데 그걸 엘소드 때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엘소드를 때려쳤거든.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좀 병크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접은 게 크긴 컸습니다만, 이게 후발주자를 위해서 개선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먼저 하던 사람이 하다가 만 것들을 다시 손댈라 그러면 이게 참 어짓발라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중간에 버려져.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또 안 해주지. 우리 문수가 그런 건 해줄 리가 없습니다. 에휴. 문수 참. 글러저스는 뭐 그것도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문수야? 레스 나갔다는 시점에서 이미 뭐 난 놨어. 솔직히 클로저스를 손댄 이유 중에 하나가 레스가 다 투입했다 해가지고 오 하고 간 거였는데 레스가 나갔어.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게임이냐 문수야? 프랑키 칼입니다. 이야. 닌자 놀이 하게 되다. 오. 나머지 파츠 몇 개가 더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얘한테 만드는 거라서 분명히 그냥 노는 파츠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빼먹었나? 아, 프랑키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로봇 머리를 만들었구나. 아무튼 초반에는 분명히 재밌게 하고 어우 야 이거 좋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뒤로 가면서 점점 망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영전도 그렇고요. 아 진짜 마영전은 초창기 때 그 좋은 게임을 말이야 지금 연어도 안 돌아오는 게임으로 만들어놨어. (20강) 강화 마형전은 해냈습니다. 마형전 초창기 버전 다시 해보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게임이 오래되면은 이제 파워 인플레가 어쩔 수 없긴 해요. 엘소드가 그 꼴이거든 지금. 파워 인플레가 장난이 아닌데. 아니 파워 인플레는 인플레인데 문제는 이제 파워 인플레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개발사들이 게임에 대한 컨텐츠 소비를 파워 인플레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이 고수들 입장으로 게임의 밸런싱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장납니다. 이게 문제야. 밸런싱이 산으로 가는 거야. 어디 보자. 잠깐 얘 머리 색깔이 아 맞구나. 머리 순간 아닌 줄 알았어. 페그오 데레스테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게임은 안전하지만 당신의 지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안전하지만 당신의 지갑이 안전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거야. 당신의 지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디 보자. 이게 또 코가 어딨냐? 야, 이 쥐꼬리만한 이거 니퍼즈 잘못했다 파츠 날라가면 못 찾겠다. 카메라에도 지금 잡기도 힘들어 작아갖고. 프랑키 코입니다. 손가락 사이에 껴있는 이 물체. 게이트 쪼가리 같아 보이는 프랑키 코. 야 이거 니퍼즈 잘못하다가 툭 하고 튕겨나가면 헬게이트 열리겠는데? 게이트가 아니에요. 게이트로 오해하기 딱 좋은 사이즈고 형태이긴 한데 코파츠입니다.
끼우면 요렇게 되는 거. 카메라야 초점 좀 잡아봐. 코. 아 참. 사이즈 봐라. 페고 무과금으로 케네로 멀린 홈즈. 우와. 거기에 잔다르크 얼터도 낍시다. 그럼 퍼펙트 하겠다. 홈즈는 궁금하긴 했는데 역시나 저의 픽업은 빗나갔고, 어차 데스테는 사실상 밀리마스 나오고 무친의 어쩌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역전당하고 있는 빌이던데. 밀리마스 나와갖고 가차 확률 높인다 그러고 높여줬고, 근데 사실상 게임이 밀리마스는 저한테는 정말 맞지 않는 게임이어갖고 못하겠더라고요. 로딩이 아우. 자, 클래스별로 사실상 이제 한 명 정도씩 뽑고 싶은 캐릭터가 남아 있는데, 아처는 제발 길가메시 아니면 오리온 좀 오리온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성 특공 좀 제대로 한번 써보자. 에우리 알레밖에 믿을 게 없어. 헤븐즈필 국내 상영은 글쎄요, NA 플러스가 이렇게 특별 상영회라고 벌리기는 했는데, 지금 호응도를 보면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문제는 시장성을 이 업계 분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실까가 변수인데,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헤븐즈필이 청소년 불가로 지금 나오면은 이번 특별 상영회 때도 그거를 공지를 하고 걸러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낌새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헤븐즈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페이트 자체 시나리오가 이제 전 연령대에 맞춰서 좀 변경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헤븐즈필 자체도 아마 좀 약간의 손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하는 건 사실상 끝났죠. 예. 40분에 이제 매진 딱 끝났다라고 소식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반다이에서 나왔던 이 원피스 프랑키 장군 15주년 메탈릭 코팅 제품입니다. 거의 다 만들어갖고 이제 프랑키 얼굴 뽑고 있어요. 애니플러스에서 번역 자체는 솔직히 걱정을 크게 안 하는 게, 페고 애니도 방역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그때 자막 보면서 크게 막 이질감 느끼고 그랬던 느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에서 봤었는데 그거에 딱 이렇게 이질감이 있어 보였던 느낌은 아니어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나쁘진 않았었던 걸로 같으니까 뭐 충분히 잘 뽑아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넷마블에서 서비스 되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제 게임은 그게 문제인 거지.
아, 스콜라 학파를 스텔라 학파라고 쓰신다는 그거. 이게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가끔 이제 단어가 이제 잘못 치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큰일이에요, 이게. 요번에 1.5장 3부에 대한 픽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은 돌 아껴놨다가 할로윈 노리세요. 어차피 할로윈 때 또 이벤트 때문에 또 열심히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밍 예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나오는 또 픽업 서번트라든지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무사시를 노려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노리셔야 되고, 무사시를 노린다 그러시면 뭐 이번에 노리셔야 되고, 임페르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걔는 상시라서 뭐 언젠간 나올 겁니다. 언젠간. 아무도 장담을 못해서 그렇지. 프랑키 장군 머리. 페고의 일본 남장 영웅들을 여성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페이트 시리즈가 이게 다 그 상업성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래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애초에 아서왕이 여자가 된 이유가 상업성 때문에 성전환을 시킨 거라서 같은 맥락입니다. 다. 남캐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여캐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캐죠. 팔아먹는 데에는. 타겟팅이 여성향이면 몰라. 근데 아니잖아? 남성향이잖아? 그러면 여캐가 많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깨가. 자, 그러면 조립은 사실상 얘로 끝인데 남는 파츠는 정크인가? 정크인 것인가? 파츠 중에 구드버스트가 이거 구드버스트용 파츠고, 뭐 이상한 파츠들이 몇 개가 남는다 싶었더니만 다 프랑키 장군 합체한 뒤에 쓰는 파츠들이군요. 스카사 픽업은 잠잠하죠. 스카사가 요즘에 사실상 이벤트 시나리오 아니면 볼 등장도 안 하시는 분이라 이제. 스카사도 픽업 진짜 노렸는데 안 나와갖고 나오질 않아. 아무튼 이래네 저래네 제 계정은 본 계정과 부 계정을 합체시키면 퍼펙트해집니다. 본 계정과 부 계정의 서버트를 하나로 믹스시키면은 제 계정은 퍼펙트해집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의 계정이 완성돼. 두 개 합치고 싶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잔널터 픽업이 기간은 좀 됐죠? 아마도? 가물가물한데 날짜는. 한국에 5성 하나 주는 이벤트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일본도 안 했는데 한국에서 할 리가요. 안 한다. 미국 그랜드 오더 때 이벤트로서 4성 선택권을 줬습니다. 4성 서번트 선택권을 하나 주고 시작했어요. 그쪽 그 동네에서. 잘해야 그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봐도 잘해야 그 정도. 5성은 절대 안 줍니다. 페고 2주년! 우와! 그래서 뿌린 게 4성 선택권인데 절대 5성 선택은 안 해줄 거예요. 얘네들이 그게 밥줄인걸. 자, 정크라든지 안댐 파츠가 있는지 한 번씩 휙휙 봤는데 덥다! 끝났다! 문제는 스티커가 남았지. 문제는 아직 스티커를 안 붙였다는 거. 이만큼이 남았다는 거. 하지만 다행이야. 난 이 동그란 점들이 설마 붙여야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떼는 거였어.
역시 오버대한 걸 한 번에 붙여야지. 그게 또 문제지. 또 다른 이 중요한 난이도는 이 긴 거를 한 큐에 감아서 붙여야 된다라는 거. 만만치 않다. 안 그래도 이제 패고 이제 한국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뭐 팁이나 이런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만, 넷마블에서 한국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과금 체계랑 막 고민들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번에 게임 방송을 하면서도 보여드렸지만 타 국가에서도 별도의 과금 체계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애초에 딜라이트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애초에 딜라이트의 기술력이 좋아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프로그램 체계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데가 중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한국어가 들어오면은 주요 관점이 될 포인트는 미국어로 들어온 미국어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느냐 중국어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느냐인데, 미국어로 들어오면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중국어 클라이언트로 들어오면 끝장납니다. 왜냐면 거긴 진짜 옛날 그대로거든. 지금 아직도 아마 서버트 중 일부분이 2년 경험치가 5레벨 이상 안 올라요. 거기는. 중국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그 모션 개편이랑 2년도 시스템이 이제 10렙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랑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들어와 있는데, 중국어는 옛날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초창기에 거의 그거랑 다름없는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2년 레벨이 5레벨 이상 못 올라가는 서버들이 많습니다. 난감해요. 이거 2년작이라도 미리미리 좀 해놔야 나중에 최종 종장 때 좀 써먹는데 왜 5렙 이상 안 오르니 얘들이. 진짜 황당합니다 그거. 특히나 이제 다른 서버터들을 이제 좀 2년작들을 게임을 계속하면서 2년 레벨이 쌓이면은 종장 때 이제 그 2년 레벨에 따라서 버프를 받거든요 종장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이제 계속 게임에서 같이 써왔던 서버트들이 더 강해지는 이러한 이제 연출을 하려는 시스템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고는 지금 그게 안 돼요. 좀 2년도 좀 미리 쌓자 제발. 2년도 올리기도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버전 거를 아마 가장 최근에 오픈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버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중국어 버전 같은 거를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잠깐만, 중국어가 2년도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이쪽은 저번에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쪽 중고는 지금 이제 여기 또 프리야. 지금 알았네. 중고는 또 프리즈마 이리아. 중고는 프리즈마 이리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벤트 또 스타트 곧 끊겠네. (2년) 예장을 받을 수 있는 서번트가 제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잔다르크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2년 레벨 최대치가 10으로 뜨죠. 6레벨 찍었지만. 근데 잔다르크 얼터는 5렙에서 막혀 있습니다. 최근 서번트들, 그나마 이 중고 기준으로 최근 서번트들 중에서는 이렇게 안 풀려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근데 웃긴 건 브륜힐드는 또 뚫려 있고 기준점을 모르겠어. 램밥은 또 안 뚫려 있고 그냥 멋대로야 이거. 초창기에 나왔던 거라고 보기는 나가지만 뭐 메이브도 안 뚫려 있고 공명은 뚫려 있고 뭐 아무튼 뚫려 있는 애 있고 안 뚫려 있는 애가 있고 막 자기 맘대로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갖고 2년작을 못 해요. 막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미고는 다 뚫려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 뚫어놨거든. 10렙을.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양쪽이. 배포였기 때문에 종장 같은 데서 써먹기 상당히 좋은 라토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에 막혀 있고요. 얘네 클라이언트가 좀 구려요. 솔직히 말해서. 얘네 클라이언트가 상당히 구립니다. 미고판으로 갖고 왔어야 하는데 큰일이야. 그나저나 중고에는 또 프리즈마 이리아 콜라보를 한다고 하니 또 코로 얻으러 또 뛰어야겠네. 아, 지금 방금 들어오셔서 뭔 얘기인가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한국어가 들어왔을 경우에 중국어판 클라이언트를 갖고 오면은 인용도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해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준점은 아무래도 이제 옛날 것부터 차근차근 인연도를 해금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게 프로그래밍 자체가 상당히 잘 풀려있고 한다면은 저걸 저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딜라이트의 기술력을 못 믿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애초에 처음부터 다 마무리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은 저렇게 된다는 소리야. 업데이트가 차근차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과 이거에 맞지 않는 이벤트 진행이 지금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막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 바닥에 페고를 참 열심히 했지만 이 바닥도 참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게임 딜라이트가 문제야. 딜라이트가. 이래서 넷마블로 수입됐을 때는 과연 얼마나 개선이 돼서 들어왔을지가 좀 많이 걱정이긴 한데, 흑자는 뭐 픽업 한다 그러면은 어섭쇼 하시고 지갑 여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진짜 흑자는 투자할 만했어요. 멀린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캐릭성이나 뭐 이런 걸 둘째치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투자할 만큼의 가치를 지녔던 서번트긴 합니다. 하지만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탱크와 이제 바이크, 조립은 끝났습니다. 스티커가 좀 남았습니다. 반쪽이 지금 여기 스티커가 안 돼 있고요. 바퀴도 그렇고, 스티커는 지금 잔뜩 남아 있는데 차근차근 시간 남을 때마다 나눠서 붙여가지고 또 해야죠. 딱 이것도 최대한 또 깔끔하게 붙여야 되려면 또 손 좀 해야 되는데 잘 될까 몰라. 어벤져 계열이 연기 재림이나 스킬작 할 때 재료가 좀 많이 무섭습니다. 센 건 좋은데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니야. 신년 픽업 정도면은 예상해 볼 만하죠. 크리스마스 때나 요번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 기념비적인 픽업이라 그러면 흑잔을 많이 불러올 가능성도 높아서. 선행 구매 굿즈요. 솔직히 끌리는 물건은 많지 않았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제 자금이 안 됩니다. 행사장 당일 때는 해결이 되는데 선행 구매 날짜에는 못 맞춰요. 선행 구매 날짜에는 못 맞추는데 이게 행사 당일날에는 가능하거든.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고, 구매 리스트 물건들 봤는데 그렇게 확 와닿는 물건도 없었고, 이게 캐릭터 굿즈가 이게 사놓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방치만 하면은 뭐하러 샀냐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하다못해 뭐 장식이라도 사갖고 이렇게 달고 다닐 만한 것들, 최소한 이제 그러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바라는데, 어디 보자. 어차피 조립은 뭐 마무리가 됐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뭐 좀 얘기하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이거 아니야 지금 애니플러스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
예매자 한정 온라인 상품 선행 판매. 팸플릿 한번 보면 땡입니다. 포스터 안 붙이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스터류를 안 붙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포스터 테피스트리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몇 개 다른 상품과 곁들여서 덤으로 온 테피스트리 있는데 다 짱박혀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살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3D 포스터 이하 동문. 그나마 스마트폰 케이스 색감 이쁘고 솔직히 사쿠라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면은 좀 할 것 같은데 보라색 컬러링에다가 그냥 문양 정도 그려져 있는 거라 알아보면 덕후고요. 모르는 사람 눈에 그냥 보라색 이쁜 케이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정도만 좀 끌리고 아크릴 마스코트 사도 안 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작 일러스트 클리어 파일 세트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스마트폰 기종 맞아야 쓰지 않나 이것도?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긴 한데 생각보다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행사장 당일날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케이스나 요거나 하나 좀 지금 쓰고 있는 게 좀 상태가 깨져가지고 안 그래도 좀 슬슬 갈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포크리파 기준은 이하 동문입니다. 테피스트리 안 씁니다. 안 붙입니다. 의미 없고요. 아크릴보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 의미 없고요. 스마트폰 링 애초에 전 안 씁니다. 페이스 타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다지 끌리는 물건이 없네요. 아이폰 상품이라 그러면은 욕할 거야.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일본 쪽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으로 저런 것들이 나오면은 핸드폰 폰 케이스라든지 관련 상품이 잘 나옵니다. 일본 쪽에 찾아보면은. 근데 문제는 다 아이폰이야.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한국 이제 갤럭시나 뭐 LG 기종들에 맞춰서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이폰용이라 그러면 욕할 거야. 예, 일본 상품들 기준이면 다 아이폰이에요. 저거는 일본 상품 그대로 들고 온 거면 저거 아이폰 맞습니다. 확실해요. 왜냐면 애초에 다 아이폰용이었거든. 핸드폰 저런 케이스는. 검색하면 일본 아미아미 같은데 검색하면 안 나오나? 어디 보자. 저거를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 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나와요. 막 찾아보면은 일본 쪽에는 이게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거 기준이 아이폰 기준으로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어. 지금 아미아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검색을 때려봤는데 아미아미에서 아주 간단하게 페이트 케이스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돌려본 겁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아이폰 A 플러스 7 플러스 케이스, 네 마슈나 뭐 네로 길가메시 캐스터 쿨린 캐토리 불현일대 이매지너리 라운드까지도 지금 케이스가 있네. 예장도 케이스가 나왔네. 아이폰 케이스. 그랜드 오더 핫산이구나. 아씨. 색깔만 보고 순간 이거였나 싶었네. 네, 보면 다 아이폰용이야. 네, 일본 쪽에서 나온 상품들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다 일본이에요. 이게 다 아이폰이야. 폰 케이스는. 아포크리파 케이스, 뭐 카드 케이스도 그렇고 뭐
잠깐만,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 아까 그거랑? 이거 아까 그 상품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같나? 모양이 살짝 다른데? 아, 모양은 다르네요. 뭔가 살짝 다르긴 한데 느낌이 비슷해서 순간 깜놀했네. 디자인이 순간 비슷해서 설마 이 상품이냐? 라고 싶었는데 일단 그 상품을 최근에 판매한 상품 같아 보이진 않네요. 예, 검색을 해도 이쪽에선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요번에 새로 뽑았나? 근데 일단 기종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합니다, 이거. 기종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극장 한정 굿즈 리스트요? 자, 극장 한정 굿즈 리스트, 템플릿, 통상판, 포스터 버전이 4가지, B1 사이즈 포스터 4가지가 있고, 테피스트리 B2 사이즈로 4가지가 있고, 3D 포스터 B4 사이즈, 스마트폰 케이스 수첩형 3종류, 아크릴 마스코트, 그리고 원작 일러스트, 클리어 파일. 잠깐만, 밑에 추가 설명 없나? 없잖아! 핸드폰 기종을 써달라고. 다키마쿠라는 글쎄요. 그거는 좀 너무한가? 너무했다고 보는데. 아크릴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나오면은 또 계속 팔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한정이라고 얘기는 하고 선행 구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일본 행사 같은 데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팔지 않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가차도 있고, 한번 10,000원 A상인 세이버 오르타 피규어, 나머지 상품이 끌리는 게 있으면 해보겠는데 나머지 상품이 별로 끌리지 않아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아까 프랑키 홀더는 이게 선행 판매하는 것 중에 한정 온라인 선행 판매하는 거에 아포크리파 상품도 있습니다. 아포크리파 것도 팝니다. 네, 저거 제일복권 상품이에요. 제일복권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하는 겁니다, 요번에. 네, 제일복권 그대로 들고 와갖고 반프레스토 거 이치방쿠지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확률이 80개에 4개라 그랬던가, 저게 A상이? 네, 아마 그랬던 그렇다고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0 몇 개 중에 4개랬던가 아마 당첨이? 저거 그냥 이치방 쿠지 매물 검색하시면은 기획값보다 싸게 살지도 몰라요. 애초에 제일복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품 단품만 어디서 이제 유통되는 거를 구한다 그러면은 의외로 아주 비싼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뽑기로 뽑으려 그러면은 가차가 되면은 기획값이라서 운 좋으면 한방, 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일복권은 어디서 사요? 취급하는 샵이 있을걸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취급하는 가게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저 1회차 예약이에요. 11시 반이었던가? 시간표를 보여다오. 네, 1회차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토크를 하고 상영은 12시부터 2시까지.
과연 뭔 질문들이 나올지 참 걱정된다. 모든 세이버 페이스 캐릭터 목소리는 카와스미 아야코 씨가 담당하나요? 아르토리아로 파생된 캐릭터는 전부 다 카와스미 아야코 씨가 했습니다. 전부 다. 모조리. 이제 적바 뭐 네로나 이제 이렇게 아예 다른 캐릭터가 아니야. 아르토리아라는 캐릭터 원전을 갖고 있는 그 캐릭터에 파생된 바리에이션들은 다 하셨습니다. 그냥 세이버 얼터, 페그우의 물총밥, 흑창밥, 그 수수께끼의 소녀, 그 수수께끼 히로인 X, 히오스 등등등등, 아무튼 그러한 바리에이션들 전부 담당하셨습니다. 네, 아르토리아 베이스면은 다 혼자 담당하셨어요. 아르토리아 베이스면. 대단하지,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몇 명인데. 일반 상영 지금 호응도를 보면은 못해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애니플러스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내리죠. 예, 그냥 이것만 보고 간 보고 그냥 끝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 주지? 이번 주부터 또 그 걔 뭐였냐? 노게임 노라이프 극장판도 방인 그거 상영을 또 하는 걸 보면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좀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하더라도. 아, 라이스티는 히오스라 그러니까 다른 걸 연상시키겠구나. 세이버 바리에이션 중에 히로인 오르타 X 그래서 줄여갖고 히오스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히로인 오르타 X. 히로인 오르타 X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참 웃기는 말장난인데 잠깐만요. 이 창을 저걸로 잡아놨더니만 이상하게 된단 말이지. 버서커 중에 아 진짜 이것도 아주 그냥 히오스라 그래가지고 그쪽 히오스가 아닙니다. 어디 보자. 캡처. 아예 그냥 이거 잡아버려야지. 인터넷 창을. 수수께끼 히로인 X 얼터. 네, 수수께끼 히로인 X 얼터. 히로인 오르타 X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히오스라고 불리는. 성능은 뭐 문제가 많죠. 뭐 나름 인기가 있고 뭐 관심도 좀 끌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묻혔지. 크게 뭐 문제가 많아서.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늘 올라갈 영상 컨텐츠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또 마무리 또 해야 되긴 하기 때문에. 히로인 얼터 X는 뭐 버서커입니다. 네, 버서커예요. 노멀 기존의 히로인 수수께끼 히로인 X가 어쌔신이었고 이거는 또 거기에 얼터되면서 버서커로 튀어나온. 참 설정 막 나간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 때 다음 방송에는 이제 게임 방송이 되겠죠. 네, 게임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조립은 끝났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리뷰 순서에 맞춰서 때가 되면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